경자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화목한 가정이 꽃피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공지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열애사 주지스님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소임은 중심에 있었지만 각현 스님이 주지소임을 보고 있었지만 거긴 금생에 건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기의 그 몫을 다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많이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수술도 잘 되고 그래서 구룡사로 와서 살도록 조치를 했고 7살에 구룡사에 출가를 해서 저하고 33년을 함께 해온 각심 스님이 그동안 부주지를 했었는데 주지소임을 맡기로 했습니다. 불옥의 나이여 방부드립니다. 주지방부.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떤 말을 해도 불교가 주지불교예요. 주지불교. 주지스님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하고 머무를 주자에 머무를 주자. 첫째, 절에 있어야 돼. 둘째, 자주 보여줘야 돼. 셋째, 함께 해야 돼. 그게 주지스님의 역할이고 몫입니다. 요즘 저보고 그래요. 큰 스님이라고도 하고 회주 스님이라고도 하고 막 그럽디다. 그래서 그 회주라는 말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어본 일이 없었는데 근간에 와서 절절히 회주가 있더라고. 회주가. 그래서 그 글자를 끄집어서 한번 보니까 모들 회자에다가 주인주자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유로 말하면 회장이라 소린가. 하여튼 참 거북한 이름을 하나 더 가지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각현 스님은 구룡사로 오게 한 것은 제가 이곳에 이제 좀 와서 소임자들이랑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 다음에 아까 합창단에 평소에 안 듣던 연주 악기 소리가 나는데 그걸 난 잘 무지해서 잘 모르지만 그걸 플랫이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 아주 좋네. 근데 그런데 소리가 너무 커.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조용필 씨가 예술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서 누가 자꾸 스님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해서 라이브 콘서트를 안 가봤는가 봐요. 근데 자리를 좋은 자리에 준다고 주었는데 스피커 옆에 앉혀놔서 뻔히 아는 처지에 일어나서 나올 수도 없고 곤욕을 치렀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국적으로 투어하고 있는 게 우리 극단 신시에서 하고 있는 게 마마미아 지금 공연 중인데 어제 아래는 구미 공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일요일 날 구미에서 전화가 왔어. 그 공연을 보려고 표를
끊으려고 보니까 한 자리도 없어서 못 간다고 나보고 자리 만들어줄 수 있느냐고. 나는 뭐 별 힘이 있어? 그리고 지금 이제 한남동에서 아이다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1700석이요. 그런데도 그게 지금 몇 달 동안 거의 자리를 미리 말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을 만큼 2월 23일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공연에 가서 보면 그 큰 극장에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가수들 콘서트 하는 식의 그런 음정은 아니라고요. 어느 자리에 앉았어도 이렇게 평소에 대화하듯이 음악을 듣듯이 그런 형태로 나와. 특히 마마미아 같은 경우에 음악이 그래. 어느 1층, 2층, 3층, 4층에 있어도 어떤 공간에 있어도 그 음악 소리는 같은 톤으로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전문가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조금 낮췄으면 좋겠고 아주 좋았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입추는 봄이 오는 길목에 서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추나 추동 사시절서는 1년 12달 가운데 24절기로 나누어서 보면 6절기마다 하나씩 붙은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것을 하루 날짜로 견주어 보면, 하루 날짜로 표기를 해보면 봄은 하루에 6시에 해당해. 하지는, 이게 춘부는 6시에 해당하고 또 하지는 낮 12시에 해당하고 추부는 가을은 저녁 6시에 해당하고 동지는 밤 12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지 때는 그런 말 늘 안 합니까? 작은 설이라기도 하고 하루로 치면 1년의 주기를 하루로 표현하면 밤 11시에서 1시가 자시예요. 옛 어른들은, 옛 선조들은 돌아가신 조상들의 제사를 하루 전날 모셨어. 하루 전날 모셨는데 그게 변형돼 가지고 초저녁에 모시는데도 하루 전날 해.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살았던 날에 제사 지내라고 그런다고 그러네. 혀도 잘 안 돌아간다. 아니요. 밤의 제사는 미리 준비를 해서 돌아가신 날 자시 첫 시간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밤 11시에서 1시 시계 옛날 없을 때도 시간은 갔으니까 그때 첫 딱 우는 시간에 지낸다 해서 그 전날 준비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초저녁에 지내거나 또는 절에서 낮에 와서 제사를 지낼 때는 돌아가신 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근데 꼭 그것도 고집하더라고. 그러면서 변명을 뭐라면 이유를 변론을 살아있는 날 한다고. 아이고 생사는 5분에 걸려 있어. 5분 수만 쉬면 가. 그런데 무슨 그 전날 제사 지내는 것이 살아있는 날 제사 지내는. 그러면은 그보다 더 짱짱하고 힘있게 살았을 때를 제사 날로 잡아놓지.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반 스님이 매년 요때가 되면 절에서 크고 있는 홍매와 꽃을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는데 오늘은 또 다른 거사님이 나한테 입춘이라고 입춘 대길하고는 집에서 키우고 있는 매화 같던데 홍매화 좋은 사진을
분재에 담겨져 있는 매화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준 걸 보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남해안에서는 고려쇠 물을 채취한다는 봄바람 소리가 북상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강 안 얼었죠? 한강 얼었었는가? 옛날에는 그래도 꼭 한강이 얼었던 기억이 더 많는데 금년에는 한강이 안 열었는데 그게 천재지변으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북극해나 남극해에 얼음이 녹는 것이나 또는 호주가 산불 나가지고 아마존 강유 브라질에서 산불 나가지고 작년에 그 임야 손실된 것이 대한민국 크기보다 더 크다네요. 타버린 게. 그런데 그걸 누가 불러가지고 브라질 쪽에서는 일부러 불을 놓는다고 그러네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인구 비례해 가지고 일부러 불러와 가지고 그렇게 화재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맑은 날에 날벼락 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날이 너무 건조하고 뜨거워 가지고 마찰력에 의한다든지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불이 막 여기저기서 나는데 가물고 그래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후유증이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이런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강물도 얼지 않고 또 이제 오늘이 입춘이니까 우수경칩이 지나면 춘분이요. 아까 춘, 하, 추, 동을 24절기에 4분으로 나누어서 말했듯이 45일 간격으로 거기에는 이제 오늘처럼 동지가 있은 다음에 입춘이 있고, 그건 시간으로 말하면 3시? 그 다음에 이제 춘분이 6시? 그 다음에 이제 이파가 9시? 하지가 낮 12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시절도 24절기가 이렇게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1년을 360일이라고도 하고 365일이라고도 하고 금년에는 양력으로 윤달이 들어서 366일이고 음력은 본래 매년 날짜가 354일인데 4월 달에 윤4월 30일이 더 들어있어 가지고 384일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입춘이 되면 늘 삼재에 대해서 내가 안경 벗고 한번 돌아다 봐야 되겠네. 일산만 해도 현대적 감각이 좀 더 있구만. 내가 그저께 저기 인천 보명사 법표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320평이에요. 300. 거기는 삼각 건물 한 층을 제가 분양받아 가지고 포교당을 하고 있는데 320평 그 법당이 내가 갈 때마다 보면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법회로 가면 정치인들이 그 지역에 정치인들이 꼭 배석을 해서 함께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하는 것은 선출직들은 그 사람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지자체장들도 오고 그렇게 그 하는 걸 보면 그 지역에 우리 절만한 절도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마스크 낀 사람 한 명도 없었다. 근데 구룡사도 마스크 끼고 법당에 있는 이는 한 명도 못 봐서 또 그새 벗었네. 근데 일산은 대단히 그 사회적 동물들이 많은 것 같네. 근데 왜 그렇게들 지금 내가 사스 메리스 왔을 적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긴장을 하고 그렇게 그럴까 해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좀 뽑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 그 신종 바이러스 폐렴 독감 증상이라는 코로나, 우리나라 옛날 코로나 택시도 있었는데 기억하기는 좋네. 누가 이름 붙였는가? 코로나. 응? 근데 그게 혹시 일본의 가와사키 시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건강안전연구소에서 이 코로나 폐렴 독감을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3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100년 전에 1910년 1912년 그때 그것으로 그런 현상으로 변이한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미국이 막 금방 그 자국인들을 비행기 갖고 와가지고 실어가고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나라는 대단한 나라인데 중국 길들이는 작업이 들어간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국도 역시나 그 부분에 그렇게 엄청나게 작용을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그거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런데 하도 중국 사람들이 요즘 세계를 쓸고 다니면서 쇼핑하고 세계를 쓸고 다니는 관광객이 엄청나. 불과 내가 1990년에 월안 오스님을 모시고 그때 국교 정상화 되기 전에 아시안게임 북경에서 할 무렵 시에 제가 제자들 4명이서 노스님 모시고 5명이서 한 달 동안 중국을 순례한 적이 있었는데 꼭 가시고 싶어 하셔서 내가 모시고 갔는데 그때는 국교가 정상화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이요? 20년? 1990년 지금 몇 년도죠? 30년 전? 불과 30년 전에 중국은 중국이 있어. 돈을 2종류로 쓰더라고요. 하나는 여행자가 쓰는 화폐가 있고 자국민이 쓰는 화폐가 있고, 그렇게 낙후되었던 사회주의 국가가 불과 30년 사이에 G2 경제 대국이 되긴 되었고, 그러다 봤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엄청난 인원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관광도 많이 하고 또 쇼핑도 많이 하고 그런 일이 거듭해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너무 나가서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이 되어서 같이 거들어주는 것인가? 나도 생각이 많어. 근데 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 일본 연구소에서 말을 한 것처럼 이게 스페인 독감처럼 변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몇만 명이 지금 감염되어서 중국에 있고 지금 세계로 퍼지는데 우리나라도 15명? 그 다음에 일본도 15명? 네팔 1명? 티베트 1명? 뭐 필리핀에서 1명 갔다며? 외국에서 세상 떠난 이는 1명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명을 단축할 일은 없어야 되는데, 자살자가요 하루에 40명 내지 50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이거 1년 치면 15,000명이에요. 교통사고? 그래도 교통사고가 요즘은 그나마 좀 많이
자동차가 2,500만 대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참 어디다가 참 말하기 어려울 만큼 교통사고가 많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화재로 지진, 태풍, 폭우, 삼재가 뭐예요? 삼재란 수재, 화재, 풍재가 삼재예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지구에도 오대양육대두가 있고, 수재라고 하는 것은 늙는 걸 말합니다. 내 몸이 소우주인 지구라고 표현을 하면 생주이멸의 법칙이 아니라 생로병사로 보면 늙는 거예요. 화재는 병드는 거, 풍재는 죽는 거. 수재, 화재, 풍재가 삼재예요. 그런데 내가 삼재에 대해서 나도 12띠 중에 하나는 갖고 있을 거 아닌가 봐. 근데 평소에는 여러분들 때문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도 내가 삼재 들은 해에는 나도 삼재 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2016년, 17년, 18년에 또 2019년, 20년, 21년에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9년 주기로 삼재가 든다고 그래요. 삼재가. 금년에는 작년에 들었던 소띠, 뱀띠, 닭띠.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걸 들었다 해서 들쌈, 또 금년에는 이제 머무러 두고 있다 해서 눌쌈, 내년에는 나간다고 해서 날쌈 이런다네.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참 지혜롭게 하나 서로 상응하는 그 관계를 하나 설정합시다. 저도 9수가 들었거든요. 9수. 몇 살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끝자리가 9자리가 들었다. 9자리. 근데 9수가 안 좋다며. 우리 은사 스님도 그래서 49에 그래서 그랬는지 세상을 떠나셨어. 49살에. 40년도 넘었거든. 근데 저도 금년에 9수가 들었다. 그때는 여기 9수 들으니 손 한번 들어봐. 9수. 몇 명 안 되네. 응? 그런데 그때는 만으로 쳐. 이제 그때는 만으로. 그럼 8이요. 8. 8. 본래 부처님 법으로는 어머니 태중에 10달 동안 머무른 것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이 맞습니다. 지금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 나 만 몇 살이요? 만 몇 살이요? 아니 심지어 병원에서도 만으로 몇 살, 몇 달 표기도 하더라고. 내가 얼마 전에 종합검진 한번 받으러 가갖고 내 서류를 보니까 나보고 67세 9달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이 생명 존엄한 이 현실을 그렇게 경시하냐고. 아니요. 뱃속에 들어있는 것도 능엄경에 보면 사주 어머니 태중에 착지해서 사주가 되면 이름이 붙습니다. 4주, 5주, 6주, 7주, 8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구성에 들어갈 때부터 태어날 때까지는 이름이 하나예요. 참 부처님 굉장하신 분 아니에요? 응? 그러나 요런 때는 빌려다 쓰자고요. 만으로. 그랬다가 이제 9수 지난 다음에는 거슬러 올려가. 80, 70, 60, 50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9은 전혀 안 올 거 아니요.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3년 고기에 넘어져갖고 3년밖에 못 사는 데 가지고 미끄러져갖고 넘어져갖고 거기서 다리 뻗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나가던 정우 스님이 한 말이 거들어줬어. 어이, 3년곡에서 한 번 넘어져서 3년밖에 못 살면 2번 넘어지면 이게 계산은 잘려 6년, 3번이면 9년, 4번이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심심하면 삼천갑자 동방서기가 3년곡에 가서 대구르대구르 둥근대요. 그래갖고는 아마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근위는 살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삼재도 9년 주기로 와. 9년 아셨습니까? 9년. 그러니까 이제 금년 내년까지는 소띠, 뱀띠, 닭띠인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또 토끼띠, 양띠, 쥐띠, 용띠, 원숭이띠. 그 다음에 토끼띠, 양띠, 돼지띠. 또 작년, 재작년에 들었던 이들이 호랑이띠, 말띠, 개띠. 그러면 이게 9년 주기로 세 띠가 3년씩 삼재가 들었다고, 삼재팔랑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수재, 화재, 풍재가 그거 들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냐고. 다른 사람은 안 늙어? 다른 사람은 병 안 들어? 다른 사람은 안 죽어? 마스크 낀 사람만 아무 일 없냐고. 인생은 정해진 사람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삼재가 들었거나 들을지 않았거나 모두는 다 생로병사가 있고 생주이멸이 있고 성주괴공이 다 있어. 다 듣고 다 병들고 다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어.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다시 오실 거죠?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금생에 불자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함께 어우러졌는데 다음 생에 못 만날까? 나 만나고 싶은 분 한번 고개 끄덕거려봐. 내가 안 쳐다볼게. 그래서 삼재 호신첩을 나눠드릴 때도 제가 저 판이 400년이 넘은 60판 옥석에 새겨져 있어. 지금도 그것을 그 돌을 구해서, 옥을 구해서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부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존치한다고 하면 엎드려 가지고도 만들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자료인데, 그걸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어느 분에게 통도사 박물관에 들여놓는 조건, 네가 가지고 있어도 잃어버릴 소지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어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박물관에 돼야 잃어버리겠냐 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십고초려 해가지고 그분한테 그분이 구했던 가격만큼 돈을 주고 그걸 구해서 통도사 박물관에 들여놓은 게 있어. 거기서 5판. 첫째가 가정화합. 참 가정화합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병고액난, 건강이 중요해. 또 뭐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많은가 몰라. 소원 성취. 또 재수대통. 삼재팔란. 오늘 입추는 저녁 6시 3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보름을 간격으로 해서 24절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시간으로 높낮이가 있어.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하지와 동지가 6월 22일, 12월 22일이었는데 금년에 하지는 6월 21일이고 동지는 금년에 6월 21일이요. 아니죠. 12월 21일. 그렇게 좀 높낮이가 있어. 양력으로도 1년은 공전하는 거리가 동지가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동지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이 갔을 때가 하지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추분도 만나고 또 동지도 만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365일, 과학적으로 5시간 46분 48초라는 거예요. 6시간 같으면 4년에 한 번씩 2월 달에 29일이 들을 건데 13분 12초가 모질해 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또 2월 달에 29일이 안 듣는 그 방법이 있는데, 여기 내가 뭐 저 산술적으로 그것 지금 가르치려고 온 건 아니니까 그렇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음력은 달이 지구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느 때는 정월 보름날 달보다 16날 달이 더 크고 밝을 때가 있어. 그것은 지구에 더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고 다 만개에서 활짝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티벳이나 중국에 보니까 우리 오고 하루 차이가 나게 늦게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구가 돌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옛 선조들은 그렇게도 참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발췌했을까 하는 마음들이 들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자비의 연민심으로 보리심을 방편으로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많이는 안 사도 한 장씩 사는 이들이 있던데, 복권 그래갖고 어떤 이는 뭐 몇십억 당첨도 되기는 하는 이들도 있기는 있더라마이. 그러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드리거들랑 자기가 간절히 필요한 그것을 지갑에다가, 저기 뭐 주디스님이 금년 정월달에도 복돈 한 잔씩 드립니까? 나보고 오늘 줄라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나는 줄 일 없다. 주지스님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건 주지스님이 주는 것도 내가 주는 것도 아니야.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린다 하는 거고, 이런 때 이제 또 저 사중에도 도움되게 이 얘기를 해야 돼. 그걸 10년, 15년 받은 것들 지금도 지갑에다 넣어 갖고 다니는 이가 있어. 무슨 돈 모으기 하냐? 도로 내놔. 다른 데 써. 아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저 관세음 보살님 앞에 있는 불전함에 그런 걸 넣으면, 여기 불전함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공양금은 절에서 씁니다. 절에서 절살림 하는데 사용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줄 건 해줘야지. 근데 걱정이 많아. 그런데 저 관세음 보살님 앞에 놓이는 시사함 속에 들어있는 그 불전함은 절에서 관리만 하고, 우리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이 파생될 때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매달 구룡사는 그러고도 사중에서 500만 원씩 그거 하는 데다 내놓고, 열애사는 300만 원씩, 내가 500만 원씩 내라기도 말 안 듣더만. 그러니까 말 안 듣, 어른이 말하는데 안 듣는 것은 형편이 어렵다 소리 아니야? 근데 그것을 빡빡 우기면서 더 내라 하면은 감정만 상해. 여러분들도 살림살이 해보니까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시죠? 거기다가라도 넣으세요. 보태서 넣으면 더 좋고. 저 뒤에는 내가 말하는 뜻을 알아듣네. 여기는 신종 코로나 그것에 그냥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도 그런 말씀은 하십니다. 중국이 매우 중요한 경제 그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중국 사람들이 오면 뭐 쇼핑도 하고 돈도 쓰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은 알지만, 지금 그 학자들이 걱정하는, 연구소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파생되면 대단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질량의 법칙에서 그것보다는 더 자국인의 보호가 신변 보호가 더 우선이라는 말은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지금 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361명이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사망했고 필리핀에도 1명 사망했는데 그 정도는 다른 걸로도 그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다니까. 거기 쩔쩔맬 일은 아니야. 예? 그 옛날에 사스나 메리스는 사스는 치사율이 10%였어요. 10%. 100명이 사스에 걸리면 10명이 사망했다고. 메리스는 30-40% 됐다고 그래. 30-40%. 근데 메리스는 낙타가 주범이라며. 예? 그런데 이번 이것은 뭐 박쥐가 지범이라냐. 될 게 없으니까 박쥐요. 그런데 이 생물학적으로 비춰보면 끊임없이 우리 몸에도 그렇잖아요. 적혈구, 백혈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자체적인 항암작용을 하는가 하면 세포 중에서도 그 발암물질이 가득하고 한 거 다 우리 현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자꾸 스페인 독감을 들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그러면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 죽는데 지금 300-400명 선 떠나고 몇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됐다고 하면 2-3%도 안 되는 거예요. 2-3%. 100명 중에 두서너 명.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벌벌 떨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이번에 4월달인가 저 국회의원 선거도 하는데 그 마스크 끼고 선거 운동을 해야 하고 악수하지 말고 요거 해야 하고 요거 해야. 내가 이번에 우리 보명사에 국회의원들이 또 국회에 출마하겠다고 나온다고 거기 왔길래 내가 손을 덥석 다 잡아버렸어요. 걱정되면 가서 씻거라. 그런데 그 메리스가 그렇게 불과 5년 전이지만 그랬을 적에도 유일하게 아랍의 진원지를 두고 있었던 그 병원체도 유대인은 한 병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면 예수님 태어난 조상들이 물려준 피라 막 짱짱 해가지고 그랬을까? 아니요. 위생관리 철저히 했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위생관리 평소에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할 뿐이지 거기에 매몰돼 갖고 벌벌 떨어가지고 그냥 좀 그래. 우리는 좀 자신 있게 살자니까. 예? 아 그리고 때가 되면 가겠지. 근데 지금 이게 일본의 그 가와사키시에 있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하고 미국에서 비행기 제일 먼저 중국에 가가지고 싣고 간 것하고 또 우리나라도 그 중국 어디서 오는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네. 전부 무혈이야. 자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더 들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삼재 별거 아니요. 별거요. 별거 아닌데 별거요. 그러니까 항상 전후좌우 살피고 앞만 보고 살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1300년에서 1347년부터 51년까지 4년 동안 말이죠. 유럽에서는 흑사병, 쥐란놈이 원인이요. 흑사병으로 죽은 이가 6천만 명. 그러면 대한민국 지금 남한 국민이 5천만이라는데 흑사병 같은 게 오면은 그냥
싹 쓸어가는 요런 것이 이제 걱정되어 가지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노병사생은 다 있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그리고 저 인도에 있는 소는 그 병 걸려갖고 죽은 놈 한 명도 없다네. 인도의 돼지는 돼지도 막 돌아다니면서 인도에는 또 멧돼지가 저 야생 멧돼지 말고 그냥 들에 주인이 있는 또 멧돼지도 있다. 집에서 키우는 멧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저 객과인 늑대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면 하나를 보고 모든 걸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놈이 그 우리나라처럼 돼지가 집단적으로 폐사하고 양계장에서 닭이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폐사하고 소를 막 구덩이 파고 묻고 하는 일은 그런 데서는 없어. 그러니까 방목해가지고 키우는 그런 유럽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이 없어. 기계화되어 가고 가둬놓고 스트레스 받게 하면 식물도 생각이 있다는데 하물며 동물이라고 생각 없겠어? 그러니까 또 부처님이 괜히 먹지 말라고 했겠어. 어떤 이는 아이고 식물도 생각하면은 그럼 식물도 먹으면 안 되겠네. 또 이런 사람이 있을라. 아니 동물학적으로도 보면은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하고 성품이 누가 유순하고 양순해? 알기는 안 해. 그러면 저리 다니는 이하고 저쪽 댕기는 이하고 누가 더 양순하고? 응?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봐요. 아니 그쪽에 가니까 밥상 위에 나이프라고든가 칼, 톱 그것도 그냥 칼도 아닌데 톱칼. 그 다음에 소시랑이 이렇게 딱 얹어져 있어. 아나 몰라. 안 가봐서 모르지? 나는 가봐서 봤어. 불과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김치 문화가 있어가지고 메르스나 사스도 우리나라는 잘 안 왔다 그러는데 생각해봐요. 인접 국가인 저쪽이 10,000명, 20,000명이 감염되었다는데 그쪽에도 온 사람도 있고 여기서 간 사람도 있고 집에서 감기도 독감 감기도 옛날에는 홍콩 감기가 제일 겁난다고 했는데 홍콩 감기만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거 감기 걸리면 요즘은 뭐 미리 백신 맞기도 하지만은 그전에는 보면 뭐 집집마다 칼락칼락 하는 이가 꽉 찼는데 그 중에도 가끔 한 명씩은 또 폐가 안 좋아가지고 폐렴 증상이 있어가지고 가시고 한 분들도 아니 있습니까? 에? 그런데 지금만 자꾸 꼭 그냥 거기에 그냥 뭐 해가지고 쩔쩔 맬 일이 아니고 어깨 쪽지를 쭉 피고 손 씻고 아셨습니까? 댕길 적에 내가 며칠 전에 저 구룡사 옆에 있는 종합병원에 저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마스크 안 낀 내가 저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아따 마스크 구하기가 우리는 쉽지 않더만. 구룡사는 어저께다 마스크 갖다가 스님들 공양하는 후원에다가 갖다 놓으면서 필요한 분들 갖다 쓰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 써. 근데 여기도 있네. 이거 마스크요? 이거? 하여튼 여기는 앞서가. 손 닦는 것도 저 늦게 온 이들은 저 마스크 끼고 온 거 봐라. 괜찮아. 웃자고 한 소리야. 저 홍콩 같으면 난리 나갔어. 마스크 끼면 잡아간다며. 지금도 그러나 몰라? 내가 홍콩에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또 UN 식량기구라고 FAO라고 하는 곳에 따르면은 세계 100대 농작물 가운데 71%가 꿀벌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꿀벌에. 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꽃수를 왔다 갔다 하면 하지 않으면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경우는 벌써 그 시절에 그분은 만일에 꿀벌이 없으면 4년 내지 5년 안에 지구는 식량난으로 멸망한다 하는 말까지 했으니까 지금 그게 유럽에서는 그것을 돈의 가치로 치니까 꿀벌이 일해줘 가지고 농수산물 농식물 그 하는 것이 300조 정도의 이익을 파생한다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요. 예? 또 그것을 임대해 가지고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람 일꾼을 사 가지고 그 붓으로 그 꽃수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려면 그 돈이 우리나라만 해도 몇백억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농약 쳐가지고 자꾸 소멸시키면 훗날에는 결국 내 발등에 불 떨어지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사제 8정도, 육바라밀, 12연기 다양한 그런 말씀들을 하셨지만 살아오면서 이렇게 비추어 보면 젊었을 때 모르던 것들도 꼭 학문적이고 지식으로 이렇게 가르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살펴보면은 다 하나씩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멍청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똑똑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늙는 거 너무 탓하지 말고 우리 잘 삽시다. 우리 주지스님이 시계를 쫙 한번 가루어 보고 몸을 다시 평정하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되었어. 본래 인간은 건강하게 120살은 살 수 있다고 동의보감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태어난 건강체의 인간들이 한계 수명을 다 살지 못하는 연유는 내 과욕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파생되는 일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체내에 갖춰져 있고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과욕 부리지 말고 긴장 늦추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세상 오타각세 그런 세상에서 무슨 지상 낙원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매여 가지고 쩔쩔쩔 매지 말고 우리 좀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독감 걸리지 마시고 우리 서로 믿고 그리고 스스로가 지금 코로나 신종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됐더라도 그냥 좀 독감이 심하게 들었다든지 감기가 들었다든지 기침이 좀 난다든지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가능하면 노출하지 말고 그게 곡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관심 갖고 서로가 서로하고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늘 새해에 드리는 말씀을 이제 끝으로 드리자고 하면 우리는 선하게 살도록 하십시다. 착하자고 하면은 애들한테 하는 것 같으니까 착할 선자를 써서 선하게 삽시다. 그 다음에 자비심이라고 하면 너무 종교적이니까 연민심으로 삽시다.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이웃들을 두면서 우리 불자들이 앞장섰으면 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